이런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임금 상승률 둔화로 미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던 것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미 증시 흐름이 어떨까요? 최근에 발표된 12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네. 시장 전망치는 이제 20만 개였는데 22만 3천 개를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월 이제 25만 개 대비는 이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이제 3.5%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시장에서는 3.7%포인트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각종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걸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소폭 낮추거나 또는 인상을 멈추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가 오르는 그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자리도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은 걸로 더 많이 한 걸로 발표가 났고, 실업률도 더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제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어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7%, 8% 인상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은 4.6%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0.5%포인트 정도 밑돌면서 시장에 여기서 와, 많이 개선된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증시가 막 최근에 반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시는 요거 덕분에 상승을 했어요. 비농업 부문 일자리하고 실업률만 갖고 따진다면 증시는 사실 많이 하락했어야 돼요.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증시는 최근 연초 대비 미국 증시도 계속 상승만 3일째 상승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작년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이제 다우 지수가 연간으로 8% 내렸는데 S&P 500은 연간으로 15% 내리고 나스닥은 연간으로 33% 내렸어요. 다우 지수가 연간으로 8.8% 내리니까 다우 지수는 왜 그런 거야 그러는데, 다우가 미국을 대표하는 업종 30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정유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에 국제유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정유주들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 그 정유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낙폭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고요. 나스닥이 33% 하락한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 기업들은 막 공장을 짓는다든지 연구개발비를 들인다든지 영업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은행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내렸겠죠. 어쨌든 이제 작년에 그렇게 뉴욕 증시가 역대 2008년인가 이후로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배럴당 130달러. 뭐 그게 큰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뭐 10배씩 급등했어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휘발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휘발유 가격이 이제 갤런당 1달러, 2달러 하다 5달러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상하이 셧다운, 베이징 셧다운, 우한 셧다운, 그 다음에 사천성 청도 셧다운, 이걸 계속 하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문제를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증시가 또 많이 내린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막 과도하게 작년 6월 달부터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2번 연속을 하고,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스닥 관련주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많이 내렸겠죠. 금리에 민감하니까. 뭐 그러고 또 결정적인 건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작년 12월에만 36% 내렸어요. 이게 원래 테슬라가 시가총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렇게 네. 막 폭락을 해버리니까 나스닥 기술주 전체를 끌어내리는 작용도 했었어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어. 네. 왜냐면 원래 인수를 한다고 말했을 때는 3월달, 4월달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막 올릴 것 같거든. 비용이 예상보다 더 커 보이니까 이제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일론 그랬더니만 머스크가 번복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그러면 위약금 1조 원을 물어라. 에이, 그럴까 하면 내가 인수를 하겠다 그래도 다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애초에 인수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3, 4월 달이란 말이에요. 실제 인수를 한 건 11월 달이야. 네. 11월 달엔 기준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던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는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이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그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금융 비용이 굉장히 커지니까 차라리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네. 일부 조달을 하면서 네. 이제 테슬라 증시가 폭락을 해서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쇼핑에 왜 테슬라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네. 네, 뭐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이것도 한 70% 내렸고요. 아마존도 엄청 내렸어요. 한 70% 내렸어요. 오히려 메타 플랫폼은 팬데믹으로 인한 2010년 3월보다 더 내렸어. 급락한 것보다 더 내렸고 아마존도 그 수준까지 내려서 심각하네요. 예.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 네.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네. 비트코인도 연초 대비 64%나 급락하면서 네. 더군다나 뭐 ATX인가 코인 거래소까지 상장 폐지되면서 이건 역시 하락을 한 원인이었고요. 역대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S&P 500이 연간으로 마이너스까지 간 적은 역대로 한 5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어요, 작년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려면 이제 저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증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늘기 시작하면서 폭락하기 시작하더니만 15만 명에 한 20% 폭락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가 35% 급락을 한 최저점이 2020년 3월 23일 정도였는데 당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3만 명이었어요. 33명밖에 안 됐어. 네. 근데 막 폭락을 한 거야. 그 이후로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증시는 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어. 네. 예를 들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증시는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직전보다 한 100% 이상 많이 올랐는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8,300만 명이었어요. 아니 확진자가 늘지도 않았는데 증시가 폭락하더니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증시가 상승을 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네. 이건 뭔 말이냐면 네. 확진자가 늘지는 않는데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미 34% 폭락한 거예요. 선반영되니까 주식. 그렇죠. 예, 그 얘기야. 폭락을 한 거야. 그러고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잡힐 거란 기대감에 증시는 상승한 거야. 확진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잘 기억해둬요. 네네네. 요거 잘 기억하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네.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2022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 11월 28일자의 기사를 보면 미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이제 3분기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매출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아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비율이 71%나 돼요. 그저 11월 달인데 3분기까지 실적이 막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네. 기업들이 S&P 500 구성 종목이 71%가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거야. 실적이 사상 최고였는데 주가는 폭락한 거지. 앞으로 침체될 걸 대비해서 먼저 선반영돼서 내린 거라고 작년에는. 그 기준금리를 여기까지 요거 두 번째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내렸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게 예상돼요. 왜? 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억제하려고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4.5%까지 올렸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각 기업들도 막 인력을 정리해고를 많이 시키고 막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은 증시는 내리는 거 아니냐? 아니 경기 침체가 예상될까 봐 작년에 이미 내렸다고. 그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가 오를 거라고요. 자, 2020년으로 되돌아가서 네. 코로나 팬데믹하고 기억을 잘 떠올리면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지 않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 걸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폭락을 했고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데 증시는 늘어나는 게 백신도 맞을 거고 뭐 그게 잡힐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폭등했다고요. 폭등, 네. 급등. 그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지.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네. 이미 경기 침체가 예상될 거라 해서 작년에 사상 최저로 많이 내렸잖아요, 증시가. 네. 올해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증시는 상승장이 예상된다. 그 시기는 이제 빠르면 3월달 FOMC나 5월 FOMC쯤이면 네. 이제 금리 동결로 갈 거야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역대로 이렇게 많이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는 두세 배씩 올랐어요. 정말요? 그러면 지금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떠드는데 사람들은 아직 안 믿어. 네. 어떨 때 믿어요? 한참 올라가야 믿는 거지. 저 이제 그때 늦었죠. 근데 선수들은 아니라니까 지금 산다니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워렌 버핏이야. 워렌 버핏은 작년에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작년 폭락했을 예, 때. 예. 작년에 계속 주식을 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주식하기 가장 좋을 때.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도 빨리 종잣돈을 뭐 좀 마련을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네. 조금 소액으로 하는 거 말고 본격적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네, 제대로 한번. 네, 네. 이런 대세 상승장은 평생에 몇 번 안 와요.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몰라. 모르고 하다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때 막 쫓아가서 흥분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통찰적인 부분이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상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과거 역사가 그리 말을 해. 과거 역사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왜? 인간의 탐욕과 감기는 변한 게 없어. 예전에 그 몇백 년 전에 네덜란드의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이 가던 그 감기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모든 사람이 지금 절망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인 거죠. 주식하기. 추석이 또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또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네. 빠르네요. 예. 네, 경기도 이렇게 시간처럼 빠르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예, 우리 주식 톡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올해 대세 상승장 시작된다는데 다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